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인공지능학회 자이 1주차 베이스 세션 발제를 진행하게 된 국민대학교 AI 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은 Rethinking the Inception Architecture for Computer Vision으로 2016년도 IEEE 2016년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네, 리뷰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아키텍처가 기존 어떠한 아키텍처의 확장 버전인 만큼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지식 조금 다룬 이후에 본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인 컨셉들과 모델 아키텍처 그리고 실험 순서대로 차례차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는 CNN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2년에 이제 알렉스넷이 나와서 알렉스넷이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소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CNN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가 그때부터 활발히 진행이 되었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경향성이 있었냐면 어찌 됐든 CNN의 그런 그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높이면 당연스럽게도 이제 해당 모델이 이미지 내에서 더 고품질의 시각적인 정보를 추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비전 태스크에 이 모델을 어느 정도 변형해서 적용하게 되면 그런 시각적 정보를 잘 추출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이제 다른 비전 태스크에도 잘 전이가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014년에 그 이제 그 발전 과정의 결실을 맺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그 내줬냐가 중요를 하겠죠. 근데 2014년에 VGG와 이 구글넷은 더 깊고 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이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성능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왼쪽에 간단하게 이 에러 레이트 그래프가 있는데 보시면은 2012년에 알렉스넷이 이렇게 16.4%의 타번 에러를 기록했는데 반대로 옆에 VGG랑 구글넷은 레이어를 각각 19레이어랑 22레이어까지 늘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성능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ILS VRC 2014에서 두 아키텍처가 유사한 성능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VGG랑 구글넷도 동일하게 거의 유사한 성능을 나타내긴 하지만 간단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만 보면 VGG는 오른쪽에 이런 그림과 같이 기존 알렉스넷이 이런 5x5 컴비, 11x11 컴비 이런 큰 필터의 컴비 연산을 진행하다가 이거를 3x3의 작은 사이즈의 필터를 반복적으로 활용해서 큰 사이즈의 필터를 사용했을 때보다 좀 작은 사이즈의 필터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리셉티브 필드를 구성함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인 파라미터 연산을 하도록 좀 네, 변환을 한 모델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액티베이션 펑션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어떤 비선형성을 추가해서 좀 더 복잡한 패턴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사실 3x3 컴비 연산만 계속 반복해서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간결한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좀 확연히 드러나는 단점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3x3 컴비만 그냥 단순히 쌓게 되면 알렉스넷보다 약 3배 이상의 파라미터 수를 갖기 때문에 계산 비용에서 되게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게 상당히 불가피합니다. 그 반대로 구글넷이 오늘 저희가 설명할 인셉션 버전 1 모듈이 나온 그 모델인데요. 어, 쉽게 말하면은 두 가지를 통해서 조금 효율적인 연산을 하도록 조정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병렬 연산이랑 차원 축소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아래 준비한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셉션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사실 인셉션 모듈의 가장 나이브한 좀 기초 버전인데요. 제가 준비한 이 1번 그 질문에 보면은 왜 다양한 크기의 커널이랑 커널을 씌우고 3x3 맥스 풀링을 이런 식으로 병렬적으로 동시에 수행을 하는 게 왜일까라고 보면은 저희가 어쨌든 모델 CNN 모델이 모델의 이제 가장 큰 목적 자체가 이미지를 좀 잘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원바이 원 컴비, 3x3, 5x5 이런 식으로 컴비 필터를 잘게 이제 다른 사이즈로 쪼개게 되면은 어, 이미지를 좀 다각도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다양한 그런 국소적인 정보랑
그리고 좀 전역적인 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코끼리 그림을 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코끼리 눈을 보는 관찰해야 되는데 코끼리 눈을 내 눈 앞에다 진짜 직바로 앞에다가 갖다 놓고 보는 거랑 이걸 점점 떼가면서 보면은 이제 그 형체가 좀 구체화되면서 시각에 따라서 아 이게 코끼리 눈이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 커널을 잘게 쪼갰고 그러면 왜 오른쪽에다가 3x3 맥스 풀링을 더 붙여서 갖다 놨느냐를 보면은 3x3 맥스 풀링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일부 그 파트를 나눠서 요약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5x5는 조금 국소적인 그런 파트 이런 부분들을 보다가 3x3 맥스 풀링은 어찌됐든 한 번쯤은 전체 이미지를 고려해 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집약해서 이 전체 이미지를 압축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은 이제 가장 나이브한 버전에서 앞에 이제 그 3x3 컴비, 5x5 컴비, 그리고 맥스 플링 뒤에 이 1x1 컨볼루션을 추가적으로 붙여줘서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1x1 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입력 이미지를 받았을 때 1x1 컴비를 앞에 붙이게 되면은 뭔가 행렬 고백 그 특성에 있어서 내가 원래 이미지 필터를 입력을 3채널로 받았는데 이 채널 수를 내가 원바이원 컴비 연산을 함으로써 조금 더 채널을 내 맘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그 이미지의 각 채널별로 연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패턴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가 차원을 맘대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산량도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줄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지점은 3x3 맥스 풀링을 왜 먼저 하고 다른 거 왜 컴비 연산은 앞에 1x1 붙이는데 3x3 맥스 풀링 같은 경우에는 뒤에 1x1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처음에 왜 그럴까라고 궁금을 했는데 궁금한 부분들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책 같은 걸 요약할 때 보면은 책을 3x3 맥스 풀링 전체 책을 일부 단어 문단으로 그럼 요약을 해요. 그러면 이제 문단이 그 책의 전체 정보를 어느 정도 함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차원을 뭔가 그걸 조정해가지고 그 중에서 내가 중요한 키워드들을 몇 개 뽑아요. 그러면은 그 키워드들이 그 책의 전체 정보가 요약된 거에서 뽑았으니까 되게 그 책의 정보를 잘 담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원바이원 콤비를 해서 내가 전체 책에서 키워드만 먼저 뽑아요. 근데 그 키워드로 이제 그 키워드 수를 더 줄여가지고 맥스플링을 해가지고 하면은 사실 이 방식 자체가 이 방식 구조적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문맥 이해, 그 이미지 전체 이해, 그 전체 정보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이런 방식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구글넷이 그래서 왜 VGG랑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있냐라고 보면은 사실 구글넷은 이 알렉스넷이 약 6천만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는데 알렉스넷은 그보다 이제 구글넷은 알렉스넷보다 약 12배 적은 500만 개의 파라미터만 사용했다는 거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 VGG는 거의 1억 거의 3천만 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연산량에서 되게 이점이 있는 이 모듈이 인셉션 V1 모듈이고 그러면 사실 연산량도 적은데 그냥 인셉션 모듈만 그냥 계속 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인셉션 모듈 자체가 각 필터를 잘게 쪼개가지고 병렬 처리를 하기 때문에 경로가 매우 복잡하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 이 경로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계속 쌓게 되면은 연산량도 그냥 많아질 뿐더러 이 메모리 관리 차원에서 어려움이 큽니다. 결론적으로는 아까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각 경로의 값을 다음 레이어에 전달하기까지 어떤 메모리에다가 이 결과값을 넣어서 저장을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저장을 해놨을 때 이제 경로가 많다 보니까 계속 이제 똑같이 네 번, 네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제곱 형태로 곱해지면서 메모리 연산량도 계속 오버헤드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아까 VGG에서 또 봤듯이 이 모델 자체를 확장하는 것이 되게 그 성능 향상에 좀 절대 지대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인셉션 모듈도 확장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까 그냥 막 확장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데? 라는 의문에서 본 논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복잡성으로 만약에 단순히 더 깊게만 만들면은 연산량이 증가하고,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확장형, 컨볼루션 일반적인 CNN 확장에 있어서 좀 유용한 몇 가지 보편적인 원칙들을 소개하면서, 근데 본 논문의 저자들은 인셉션을 주도적으로 이 모듈의 구조의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이 인셉션 맥락에서 그거를 좀 설명하고자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CNN의 대표적인 네 가지 그 확장 원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히 네트워크 초기에 발생하는 이런 보틀렉 현상을 피해라인데, 이 보틀렉이 뭐냐면 이 네트워크 중간에서 어떠한 뭐 풀링을 한다던가 아니면 컴비 연산을 해서 차원을 아예 그냥 확 뭐 300차원이었는데 150차원으로 줄인다거나 하면은 그 정보량에 당연히 손실이 오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300차원으로 뭔가 이미지를 표현을 하다가 이거를 곧바로 이제 150차원으로 줄였는데, 심지어 300차원 간에도 상관관계가 높다면은 이제 300차원을 150차원으로 줄였으니까 거기에 그 차원을 줄이면서 오는 그 정보의 손실이 더더욱 크겠죠. 그래서 이제 더더욱 문제가 되고, 초기에 이제 CNN에서는 초기에 조금 뭐 이런 국소적인 정보, 저수준 정보들을 잘 학습하고 이게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이제 뭐 그 요소 간의 관계나 이런 고차원 정보들을 다루는데, 사실 초기에 이런 식의 보틀렉이 생기면 뒤에 있는 고수준 정보들도 잘 처리를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높은 차원의 표현을 로컬에서 처리하기가 쉽다인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원을 한 300차원, 400차원 이렇게 길게 그 이제 빼게 되면은 그 높은 차원에서는 사실 조금 더 희소하더라도 이 특징 각각을 이제 분리하기가 되게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300차원을 이렇게 애초에 300차원을 꽉 채워서 꽉 채워서 표현을 하던 거를 600차원으로 쪼개게 되면은 그러면 300차원 입장에서도 그 아까 표현하던 거 입장에서도 되게 좀 여유가 있다라고 느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컴비 연상이나 풀링 연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낮은 차원의 임베딩으로 한번 차원 축소를 진행을 한 상태이면 그 차원의 임베딩은 낮은 차원의 임베딩은 매우 집약적일 겁니다. 이미. 그래서 딱히 컴비 연산, 풀링 연산을 해도 그거에서 이미 집약적인 정보에서 조금 더 요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표현력 손실이 조금 적을 것이다. 이고 네 번째는 이런 한정된 자원에서는 깊이와 너비, 모델의 깊이와 너비를 균형 있게 증가시켜야 또한 계산량이랑 최적 성능의 밸런스를 달성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네 가지의 보편적인 원칙을 설명하고, 이제 인셉션의 거의 이번 논문의 메인 컨셉들인데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컴비 연산을 더 작은 컴비 연산으로 이렇게 쪼개서 컴비 분해를 하는 거를 가장 먼저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 맨 아래 그림에서 보이시는 이 오바이오 컴비 연산을 사실 3 x 3 컴비 연산으로 두 번 슬라이딩을 반복해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오바이오 필터에 오바이오를 직바로 씌우게 되면 똑같이 저 맨 위에 꼭대기에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원바이원 이제 피처맵이 나오면서 이 오바이오를 담고 있는 그 리셉티브 필드를 만족하는 저 원바이원 셀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 각 픽셀이 이제 하나의 가중치를 갖기 때문에 이제 연산량이 5 곱하기 5 해서 25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3 by 3으로 두 개를 쪼개게 되면은 3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18개의 이제 파라미터만 사용하더라도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28%의 연산량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뭐 차원 축소를 하고 합성곱 분해를 하면 원래 기존에 그냥 오바이오를 하던 것보다 표현력 손상이 제가 못하네요. 손상이 발생되지 않나? 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일반적으로 표현력의 손실 없이 거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일단 압축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차원 간의 뭐 상관관계가 적거나, 그러니까 이미 적은 상태에서 내가 앞에 쪽만 뽑는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뒤에 만약에 앞에랑 연관이 없는 뒤에 정보는 그냥 생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계를 비효율적으로 설계했을 때는 뭐 손실이 올 수도 있는데, 뭐 대부분은 다 차원 간의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력 손상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합성곱을 분해할 때 이런 식으로 앞에서 3 by 3 연산을 하고 중간에 그냥 바로 다시 3 by 3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런 활성화 함수를 씌워가지고
비선형성을 추가를 해주는데 뭐 여기서는 리니어 함수가 좋냐 아니면 논리니어 계열인 뭐 렐루를 쓰는 게 좋냐라고 물어봤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그냥 당연하게도 조금 더 복잡한 패턴 파악을 위해서 렐루를 쓰는 게 더 좋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런 요게 그 예시고요. 이제 5바이오를 3바이 3 이렇게 두 개로 오른쪽의 그림처럼 두 개로 쪼갠 예시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그 3바이 3 연산도 사실 더 잘게 쪼갤 수도 있는 것도 아니야? 라는 두 번째 의문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2바이 2 두 번 그 이제 반복으로 쪼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그 5바이오 쪼갰던 것처럼 대칭일 경우에는 2바이 2, 2바이 2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이제 파라미터가 8개를 써야 되는데 비대칭으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3바이 1로 먼저 한번 슬라이딩을 하면은 사실 3개 저 1바이 3으로 압축이 되거든요. 근데 1바이 3을 또 세로로 1바이 3을 하나 전체를 씌우면은 결론적으로는 맨 이제 3바이 3 리셉티브 필드를 갖는 맨 위에 하나의 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연산량이 6만 쓰여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8에서 6까지 추가적인 연산량 감소 효과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필터를 이제 비대칭으로 가로 세로로 나누어서 분해를 하는 거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고, 이 비대칭 접근 방식을 뭐 3바이 3, 5바이 5뿐만 아니라 이런 n 바이 n의 일반적인 상황에도 확장이 되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n이 좀 12에서 20 사이즈 정도의 그런 중간 사이즈 피처 맵에서 더 잘 작동하더라라고 설명합니다. 이거를 왜 그런지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제 사이즈가 큰 그 초기 큰 사이즈의 이제 초기 레이어에서는 어떠한 그 이미지 내에서 이런 눈 같은 뭐 국소적인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왼쪽에 박스 쳐놓은 것처럼 이제 눈을 파악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직- 어, 정사각형 형태의 대칭적인 박스를 씌우면은 저걸 보고 아 눈이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저 비대칭적으로 저거를 똑같은 그 사이즈더라도 뭐 n이 3이더라도 가로 세로를 나누어서 보게 되면은 저걸 보고 눈이네? 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칭으로 보는 것보다는 특정 국소적인 부분을 파악할 때는 대칭적으로 보는 게 좀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이제 중간 레이어부터는 조금 더 고차원의 뭐 의미론적인 뭐 위치 관계나 이런 전역적 정보를 다루는데 이런 때는 가로 세로 조합으로도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레이어 이후부터 이러한 비대칭 접근 방식이 좋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될 수가 있겠죠. 뭐 2분 뭐 왼쪽 눈으로부터 오른쪽으로 3, 아래로 뭐 세로로 아래 1만큼의 위치에 있다. 라고 하면은 가로 세로를 좀 조합해서 하게 되면은 사실 입이랑 눈의 위치 관계 등을 잘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사실 가장 이해가 좀 안 됐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어, 그러면 이제 그 필터를 이제 분해해가지고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왼쪽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좌측에 보면 이 n 곱하기 n을 1 곱하기 n, n 곱하기 1, 1 곱하기 n, 뭐 n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위로 수직으로 이제 쌓아 올리게 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3바이 3을 1 곱하기 3, 3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병렬식으로 수평으로 쌓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평으로 쌓는 것과 수직으로 쌓는 것이 뭐 과연 뭐가 다르고 어디에 활용되는 걸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봤을 때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7 곱하기 17 사이즈의 좀 큰 사이즈에서 좀 유리한 구조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8 곱하기 8 같은 조금 좀 작은 상대적으로 작은 그리드 사이즈에서 이게 되게 유용한 필터인데 결론적으로 이 17 곱하기 17이랑 8 곱하기 8이 그림의 이미지의 해상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상대적으로 오른쪽의 그리드 사이즈에서 좀 더 저해상도의 이미지겠죠? 그 되게 많이 뭉개져 있고 그 국소적인 정보를 더 파악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병렬로 다양한 필터 개수를 한 층에 늘려서 쌓게 되면은 이 이미지 해상도가 더 낮았을 때 그런 문제점들을 더 많은 피처를 여기서 추출함으로써 조금 보완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약간의 일종의 보완 방식에 해당하면서 이 수평으로 쌓는 게 조금 더
유용한 방식이다. 작은 이미지에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 분류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 위에 이제 그러니까 구글넷 원래 구글넷 이제 인셉션 V1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 박스로 쳐져 있는 게 이제 인셉션의 보조 분류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보조 분류기를 왜 사용하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인셉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이어를 되게 깊게 쌓은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냥 깊게 그냥 계속 레이어만 쌓으면은 사실 앞에서 전달되던 그 그레디언트가 이제 뒤까지 연결이 안 되고 이제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일부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식으로 보조 분류기를 추가해 주게 되면은 이제 구글넷에서도 중간에 가다가 여기까지 로스 한번 끊고 여기에 그레디언트 저장 그리고 여기 중간에 가다가 또 여기 오른쪽 두 번째 분류기에서 또 그레디언트 일부 저장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소실될 기울기를 여기 어떤 약간의 뭔가 일종의 저장소처럼 이 보조 분류기에서 한번 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마지막에 이제 소프트맥스 분류를 해가지고 그 태스크의 결과값을 낼 때 여기 중간중간 이 분류기의 로스를 이 전체 이 모델의 손실함수에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기울기 소실 문제를 일부 방지할 수 있다는 목적으로 이 분류기를 사용을 했는데 막상 이제 인셉션 이 V2의 저자들이 봤을 때는 실험을 해보니까 앞쪽에 보조 분류기는 삭제를 하더라도 생각보다 큰 성능 차이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쪽 이 인셉션 V2, 3에서는 앞쪽 분류기를 삭제해도 되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고 대신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보조 분류기 사이사이 원바이원 컴비랑 풀리 커넥티드 이 사이사이에 배치 정교와 드롭아웃 레이어를 넣었을 때 추가적으로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런 뭔가 그레디언트 기울기 소실 문제보다는 조금 정규화해서 뭔가 모델에 인풋을 넣는데 좀 좋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CNN 모델을 그 이제 학습을 할 때 중간에 이제 모델 아키텍처 중간중간에 이제 풀링 레이어로 뭔가 이미지 사이즈를 축소하는 그런 구간이 들어가는데 어 사실 이 저희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확장 원칙 중에서 이제 풀링을 먼저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35 이제 차원은 똑같은데 이미지 사이즈만 줄이는 것이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표현력에 좀 손실이 온다고 합니다. 그걸 이 representational bottleneck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제 오른쪽에 그러면 차라리 그냥 풀링을 안 하고 인셉션 컴비 연산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이 풀링 연산을 이후에 집약을 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인셉션 컴비 연산을 한 이후에 이제 차원이 커진 상태에서 풀링을 하기 때문에 이 그 계산량이 왼쪽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이상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저희가 일종의 인셉션 할 때 뭔가 병렬 구조 했던 것처럼 이런 풀링이랑 이 일종의 컴비 연산을 병렬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 풀링에 해당하는 이런 그 이미지의 피처 맵의 사이즈를 축소하는 것에 조금 더 유용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왔는데, 그 인셉션 V2 버전입니다. 그래서 인셉션 V2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좀 주요 아키텍처들의 조합 형태이고, 어, 이 표가 인셉션 V2를 일부 나타낸 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뒤에 인셉션 V2의 설명이랑 제가 이해했을 때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뭐 정제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앞에 초기에 그 기본 컴비 연산들이 붙게 되고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인셉션 모듈들을 각각 넣을 건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중반 이후부터 좋고 이게 뭐 아까 그 각각의 용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A, B, C 인셉션 모듈로 대표가 돼서 이런 식으로 세 개, A가 세 개, B가 다섯 개, C가 두 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 붙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각각의 여기 표에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 각각의 인셉션 모듈 사이사이에 이런 그리드 사이즈 리덕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적인 그 처리 방식이 이 라벨 스무딩이라는 건데,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런 인셉션 레이어를 다 거치고 이제 마지막에 FC 레이어까지 거치면 최종적으로 아웃풋으로 어떠한 뭐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던가 이런 식의 아웃풋을 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로짓 값으로 이제 결과물이 처음에 나오는데, 이제 로짓값 분포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이제 각각이 그 전체 중에 얼마에 해당하는지의 그런 비율 관계로 이제 그 확률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확률값을 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는 이 로스 펑션에 의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로스를 그 각각의 이제 로짓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PK 마이너스 QK 이런 식으로, 이 PK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정답 예측값의 확률 분포이고, QK가 진짜 실제 정답의 확률 분포인데, 사실 뭐 정답이랑 뭐 저희 예측값이랑 정답값의 차이에 해당하는 게 뭐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는 뭐 그런 로스 뭐의 개념이겠죠. 근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정답의 분포를 이제 이 QK 같은 경우에 이제 정답을 1로 설정하고 나머지를 다 0으로 설정하는 이 원합 벡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로짓 값이 학습에 의해서 너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소프트맥스를 씌웠을 때 거의 그냥 무조건 정답은 너야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문제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저희가 이런 엡실론이라는 이런 장치를 둬가지고, 너가 만약에 정답 레이블일 때 이 델타가 이제 1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엡실론만큼은 너는 보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1인데 내가 엡실론을 0.05라고 주면은 실제 정답인 것도 0.95만 정답이라고 판단하게 되고, 나머지를 이제 이런 K 그 정답 그 레이블의 개수로 나눠서 뭔가 균등하게 좀 배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로, 그래서 이제 확신을 막고 과적합을 막을 수 있는 일반화 장치로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메솔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한번 봐주시고 나중에 학습을 실제로 진행할 때 본 메솔로지를 참고해서 코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익스페리먼트랑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지점이 이 부분인데, 어떠한 계산 비용을 고정한 상태에서 저 왼쪽에 리셉티브 필드를 조정하면서 이제 그 해상도별 이미지에, 그러니까 이미지의 해상도가 다를 때 어떠한 어큐시가 나오는지를 말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실 계산 비용은 고정된 상태니까 사실 어떻게 해도 그 비용을 딱그 리미트를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 리셉티브 필드를 그러면 작게 했을 때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상대적으로 그 고해상도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랑 크게 어큐시가 차이가 안 난다. 이게 맹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이 많고 시간은 없는데 돈이 많다. 그러면은 사실 그냥 계속 고해상도 이미지를 때려 박아가지고 사실 이러한 성능을 빨리 얻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학습에 저해상도 이미지를 써야겠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그 흑수저여도 시간만 많으면은 사실 똑같은 어큐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그 V 인셉션 버전 2번을 봤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인셉션 버전 2번에 이러한 RMS 프로 옵티마이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라벨 스무딩이라든지 뭐 초기에 기본 컴비를 뭐 분해한다든지, 그리고 뭐 보조 분류기에 배치 정교, 앞서 말씀드렸던 다 내용들인데 그 부분은 하나씩 요소를 추가해가면서 이게 뭐 영향도가 얼마고 이런 거를 판단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그 네 가지의 요소들을 모두 적용했을 때가 이제 가장 탑1, 탑5 에러가 낮았었고, 그 가장 이제 모든 걸 다 추가한 그 모델이 인셉션 V3라고 명명을 해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인셉션 가장 좋은 모델인 인셉션 V3가 이제 이 2012년도 이 ILS VRC 벤치마크에서 뭐 따로 증강을 적용하지 않고 단일 크롭 평가를 했을 때만 했을 때
소타 성능을 달성하였고요. 그리고 기존 네트워크 대비했을 그때 당시에 소타에 대비했을 때 되게 6배 적은 연산량으로 뭔가 성능은 25% 이상 개선한 걸로 봤을 때 되게 뭔가 경량화도 진행하면서 성능 개선에서 되게 좀 좋은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뭐 논문의 저자가 언급하기로는 혹시 앙상블이랑 증강도 안 했을 때의 모델이 이렇고 추가적인 이 앙상블이랑 증강을 진행했을 때는 추가적인 성능 향상의 여지도 있고 그리고 뭐 소규모 데이터셋 활용이나 저해상도 이미지 처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시간만 많이 들이면 저해상도 이미지도 충분히 좋은 성능 얻을 수 있고 뭐 하드웨어 환경에서도 다양한 하드웨어 환경에서 처리가 가능하고 추가적인 발전 가능성 또한 보여주었던 연구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의의가 좀 두드러지는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출처 남겼고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